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옥내 탱크 저장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탱크 같은 경우에 좀 간단하기도 하고 나오는 이제 부분도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단층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층 건축물. 자, 옥내 저장 탱크는 어디에? 탱크 전용실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탱크와 탱크 전용실 벽과, 자, 탱크 전용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또 탱크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탱크와 탱크 전용실 벽과의 사이, 그리고 탱크 뭐 하나, 두 개 더 설치할 수 있겠죠. 거기 간격은 0.5m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옥내 저장 탱크에서 용량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용량. 자, 지정 수량의 40배까지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석유류 및 동식물 유류 외의 사료 위험물은 2만 리터 초과할 때는 2만 리터 이하일 것.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40배면 자, 사석유류 같은 경우에 사석유류의 지정 수량은 6,000 리터죠. 곱하기 40배 하면 얼마입니까? 24만인가요? 자, 그런데 그 외의 위험물. 자, 그러면 사석유류가 아닌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경유. 경유의 지정 수량은 1000입니다. 40배 하면 얼마입니까? 4만 리터가 되죠. 저장된다, 안 된다? 안 되고 2만까지만 저장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용량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용량 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러면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통기관 설치하고, 자, 통기관의 선단은 계급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 장소에 4m 이상 높이로 설치한다. 직정 30mm 이상 구부린다. 이유는 물 들어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자, 통기관 보겠습니다.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이 압력을 물어봅니다. 자, 나머지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 동일한 내용이죠. 자, 단층 건축물 외에 설치하는 경우. 자, 단층 건축물은 용량만 잘 보시면 되고, 그 용량과 간격, 그리고 단층 건축물 외일 경우에, 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 뭔가요? 황활인, 정린, 덩어리 유황, 황린, 질산,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것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황활인, 정린, 덩어리 유황, 황린, 질산, 사료 위험물 빼고죠. 나머지는 어디?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펌프 설비 설치하는 경우 턱의 높이 얼마입니까? 0.2m 이상. 자, 또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용량 보겠습니다. 1층 이하의 층은 지정 수량의 40배. 똑같죠? 한마디로 단층이나 1층 이하나, 아무튼 이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단층이면 어차피 하나, 1층 이하면 여러 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층 기준에서 아래죠. 아래는 얼마다? 40배. 그 2만 이하가 되죠. 자, 2층 이상층은 10배. 5천 이하. 자, 용량 어렵지 않죠. 자, 옥내 탱크 저장소는 이렇게만 보시면 정리되겠습니다. 5분도 안 걸렸죠. 간단합니다. 옥내 탱크. 우리가 앞에서 양 많은 거 두 가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쉬운 것도 하나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이 옥내 탱크 전용실 안에 이렇게 탱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단층인 경우도 사실 많이 없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약간 오래된 빌딩들 있죠. 적어도 한 30년 정도 이상 된 빌딩들, 서울 이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한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는 이제 난방을, 요새는 다 가스로 하지만 그때는 가스로 안 했던 경우도 있고, 뭐 보일러를 뗀 경우도 있고, 이제 비상 발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경유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하기 위한 창고로 이 옥내 탱크 저장소, 여기다 많이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탱크 전용실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지판 붙여야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사료 위험물을 많이 담아놓기 때문에 화기엄금, 보이시나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화기엄금이라고 쓰여있는 표시판도 붙여야 됩니다. 다 보이시죠? 몇 류인지, 관리자 누구인지 이렇게 다 붙여놓는 겁니다. 다음에 지하 탱크 보겠습니다. 자, 지하는 땅 밑에다가 이 탱크 전용실을 만들고 그 안에 탱크를 넣어 놓는 그러한 저장소를 말합니다. 자, 탱크 사료 위험물인데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수치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는 수치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탱크 전용실은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 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0.1m 이상. 자, 보통 이 지면 땅이 있으면 그 아래 탱크 전용실, 그 안에 탱크를 이렇게 매설을 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덮겠죠. 뚜껑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다른 이제 뭐 돌, 흙으로 채우면 되겠죠. 자, 근처에 이제 땅 아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뭐 벽, 가스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 0.1m만 띄면 됩니다. 그리고 탱크와 탱크 전용실 안쪽과도 0.1, 여기도 0.1, 여기도 0.1m 띄면 됩니다. 10cm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만 띄어서 설치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탱크 주위에는, 그러면 탱크 전용실을 만들고 그냥 바닥에 탱크 내려놓나요? 아니죠.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 그래서 조그마한 이런 돌들을 이렇게 다 깔고선 어느 정도 깝니다. 깐 다음에 탱크를 올려놓고 나머지도 이렇게 다 이런 마른 자갈로 채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전한 구조가 되겠죠. 자, 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 탱크 전용실이 아니라 탱크 윗부분이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적어도 뚜껑 덮고선 위에 뚜껑 위가 0.6이 아니라 탱크부터 0.6이니까 한 30cm 정도 파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넣어야 되니까 이 뚜껑이랑 여기랑은 그 정도 거리면 아마 될 겁니다. 지하 저장 탱크를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탱크 전용실을 만들고 크게 만들고 탱크를 이렇게 뭐 하나, 뭐 2개 이렇게 만들 수, 3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호 간에 얼마?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당연히 띄엄띄엄해서 설치를 해야겠죠. 단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 100배 이하일 때는 0.5m만 둬도 됩니다. 탱크의 두께 3.2mm 똑같다 그랬죠. 수압시험 압력 탱크일 때 1.5배 10분간, 압력이 아닐 경우에 70kPa 압력으로 10분간, 이것도 계속 나올 겁니다. 배관은 윗부분에 설치한다. 자, 수치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땅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위험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액체 위험물의 누소를 검사하기 위한 관을 몇 개? 4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몇 개? 4개. 자, 과충전 방지 장치. 안 보이니까 얼마큼 들어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 뭐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는데 쉬운 거부터 볼게요. 탱크 용량이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자, 이러한 이동 탱크 차량이 와가지고 보통 주유소에 지하 탱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험물을 주입하면 어떻습니까? 다 차갈 때쯤 경보음을 울리면 그만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 우리 주유소 가서 가득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꼽아놓고선 기다리고 있죠. 그럼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치를 말합니다. 자, 과충전 방지 장치 2가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주유소 가면 주유소 사무실에 이제 그러한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 화면에 다 탱크마다 지금 얼마큼 위험물이 들어와 있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넘치거나 그럴 일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어떻습니까? 보통 5만짜리 많이 쓰는데 한 주유소 차, 큰 차는 2만입니다. 많이 써갖고 이제 한 5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차 한 대 다 들이부어도 2만 5천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넘치지 않겠죠. 그래서 어차피 다 아니까 넘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홀 설치. 보통 이 지면 주유소 땅이 있고 그 안에 맨홀이 이게 동그랗게 있는데 열면 또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자,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가급적 낮게 설치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탱크 전용실이 있고 탱크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위험물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홀이 있고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실제로 한 제 무릎 정도까지는 잠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열어봐서 알아요, 이것도.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검사하러 가면 주유기에 받으면 그걸 또 조작을 합니다. 정상 기름이 나오게 아니면 이제 가짜 휘발유가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아예 뚜껑을 열어갖고 탱크에서 직접 이제 기름을 뜹니다. 그러면 여기 열고 여기 또 열면 들어가면 제가 이제 무릎까지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바가지 같은 거 끈으로 묶어서 담궈서 이렇게 꺼내고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 탱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설하기 전인데 탱크 전용실을 만들고 지금 땅 팠죠? 전용실을 만들고 탱크를 이렇게 매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뚜껑 덮고서 흙으로 다 엎어 버려야 됩니다. 자,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 맨홀 뚜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자, 간이 탱크 저장소 보겠습니다. 간이 탱크는 양이 상당히 이제 적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자, 옥 외에 설치해야 된다. 자, 간이 탱크 저장소가 있고 그 안에 간이 탱크를 3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냥 다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의 수 3개 이하.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 저장 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의 품질의 위험물은 하나씩만 설치하라는 소리죠. 용량은 600리터 이하. 두께는 3.2mm 이상 강철반. 굳이 압력 탱크를 할 필요 없습니다. 70kg 이하의 압력으로 10분간.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용되는 탱크에 바퀴 달려가지고 자, 600리터면 약 600kg이 되던가 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인 남자면 자, 손잡이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충분히 끌 수 있는 무게입니다. 바퀴 없는 드럼통. 여러분들 드럼통이 있죠. 드럼통이 보통 이제 200리터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안에 꽉 이제 위험물 채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갖고 굴리면 굴릴 수 있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은 2개를 한꺼번에 굴리기도 해요. 저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엔 1개도 당기기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위험물이 다 차있지 않으면 2개도 막 굴리기도 했었고, 뭐 이거 처음에 이제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 무거워서 못한다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동기 옛날에 이제 석유회사 들어갔을 때 제 동기인 여자가 상당히 말랐었는데 팔도 막 얇아갖고 막 거의 막 새 다리 같습니다. 그래도 다 하더라고요 하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바퀴 없는 드럼통도 이게 다 굴릴 수 있는데 간이 탱크 같은 경우에 기름 채운다고 하면 끌 수 있겠죠. 이런 거 왜 만드나요? 굳이 막 위험물 양을 만약에 적게 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페인트통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20리터가 들어갑니다. 말통도 그렇고 그거 그냥 들면 상당히 무겁죠. 양쪽으로 들어도 무겁고 조금 왔다 갔다 하면 어깨 아프고 이쪽에 막 결리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자니 무겁고 그거보다는 양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다고 차로 옮기기에는 양이 좀 적고 할 경우에 간이 탱크를 이용하면 끌고 다니기 쉽고 이제 무리도 덜 가고 좋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이제 탱크를 말합니다. 그 탱크를 보관하는 곳 간이 탱크 저장소를 말합니다. 수치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 자, 간이 탱크 하나 더. 자, 통기관의 지름이 25mm 이상입니다. 좀 더 작아요. 이것만 25mm입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금방 끝났죠. 지금 이제 우리 뭐뭐 했습니까? 옥내 탱크와 지하 탱크와 간이 탱크
저장소 8개 중에서 3개를 끝났는데도 15분밖에 안 지났죠. 자, 그만큼 이제 좀 물어보는 것도 한정적이고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떨어지는 건 아닌데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상당히 수월합니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양이 많습니다.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길가, 도로, 뭐 고속도로, 국도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이 이동 탱크 차량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냥 주유소 차예요. 여러분들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차를 말합니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 그건 이동 탱크 차량이고 거기 안에 붙어 있는, 먼저 한번 볼까요? 사진부터. 여기 있는 거, 이걸 이동 탱크 저장소라고 하죠. 차에다가 이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차 위에 바퀴가 이렇게 있고 이거 이렇게 올려 다니는 거죠. 이걸 말합니다. 지나가다가 찍었어요. 이거 탱크만 이렇게 파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중고로.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입니다. 저런 거 있어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기.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러한 차량 상치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런 차 여러분들 집 골목이나 아파트 안에서 보신 적 없죠? 그런 데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자, 뭐 배달하러 온 거 아니면 안 되죠. 상치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한 차량은. 자, 화기를 취급하는 어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 건물이 1층일 경우에는 3m 이상 떨어져서 상치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옥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이제 화물차들 전용으로 주차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장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화 구조로 지어야 된다. 어디에 1층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차량의 탱크 두께 3.2mm 똑같죠. 수압시험 1.5배 10분간 압력 탱크가 아니다. 70kPa로 10분간 수압시험을 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던 기준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탱크의 한번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탱크는 이제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겠죠. 약간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있고 바퀴가 달려 있을 것이고, 여기 차 머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사람이 운전하고 있겠죠, 이쪽에서. 자, 보통 이제 2만짜리라고 기준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보는 제일 큰 차가 2만 리터짜리 차입니다. 자, 내부에 얼마?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칸막이가 하나, 둘, 셋, 4개 설치하겠죠. 그럼 여기 4,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4, 5, 22만이 되겠죠. 자, 왜 설치하냐면, 혹시나 이제 누가 여기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녹슬어서 터져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위험물만 세면 그냥 끝나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안 세고 보관할 수 있겠죠. 안전 때문에 이렇게 설치합니다. 안전상. 자, 칸막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 한 구멍 뚫리면 다 새겠죠, 2만 리터가. 그러면 엄청난 양의 이제 위험물이 길바닥에 쏟아질 것이고, 화재가 나도 더 크게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설치한다?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칸막이 탱크 얼마입니까, 이거? 두께도 3.2mm죠. 여기 칸막이도 3.2mm 동일합니다. 강철판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설치. 그럼 이걸 차를 한번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제 위에서 본 겁니다, 차를. 이쪽을 잘 구부러져야 되는데 자꾸 직선으로 그리네요. 자, 어떻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러면 4,000, 4,000, 4,000, 4,000, 4,000. 자, 각 부분에 뭘 설치하는지 보겠습니다. 맨홀. 차에 이제 주유소 차량 올라가 보면 이제 맨홀이 하나, 둘, 셋, 넷, 5개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열고선 위험물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안전장치 방파판이 있고, 자, 방파판은 뭐냐면, 자, 이걸 안에 구조를 보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판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가 일로 가잖아요. 이것도 일로 가겠죠. 자, 이게 뭐냐? 방파판이라고 하는 건데, 두께 얼마? 3.2의 절반인 1.6mm 이상의 강철판. 자, 진행 방향과 평행으로 설치. 자, 안에 전부 다 액체 위험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회전을 한다든가 좌회전, 우회전, 유턴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위험물이 부딪히면서 출렁출렁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쏠려갖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파판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세워져 있겠죠. 그러면 위험물이 여기에 이 탱크 벽면에 부딪히기보다 방파판에 먼저 부딪히니까 차가 어떻게 쏠림을 방지하는 거죠. 출렁임 방지, 쏠림 방지, 그 목적으로 이걸 설치합니다. 쏠림 방지, 한마디로 차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는 목적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측면 틀 보겠습니다. 이번에 차를 뒤에서 보면 그림부터 볼까요? 측면 틀과 방호 틀. 측면 틀 이걸 말합니다. 이거 측면 틀. 방호 틀은 여기 위에 튀어나와 있죠. 여기 위쪽에. 자, 여러분들 모양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거 측면 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방호 틀 요거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모양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면 측면 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뒤에 튀어나온 부분이죠. 이렇게 방호 틀 위에 솟아있는 부분. 왜 설치할까요? 차 옆으로도 차 옆으로 이렇게 있고 바퀴가 이렇게 있겠죠. 크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면 땅에 닿을 때 탱크가 닿으면 탱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측면 틀에 먼저 닿아서 탱크의 본체를 보호하려고 설치합니다. 설치하는 목적 탱크 본체 보호. 언제 차 넘어졌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 설치 목적과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어디?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내각 75도. 자, 그리고 어디? 중심점을 지나는 최외측선과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수평면에 75도, 그리고 이제 직각을 이루는 35도.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호 틀은 여기 솟아 있는 부분이죠. 이거 왜 설치하냐면 탱크가 아예 그냥 엎어졌을 때. 그러면 여기도 매놀이 있고 각 이제 탱크의 이런 부속 안전 장치 매놀 각 이제 부속이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두께 얼마 2.3mm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50cm 이상 높게. 뭐 차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도 여기부터 닿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매놀이랑 안전 장치는 손상을 입지 않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한 모양을 잘 떠올리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배출 밸브. 안에 있는 위험물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길이 15cm 이상의 레버를 설치해서 돌리면 기름 나오겠죠? 자, 주유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등유 보일러를 잘 안 쓰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등유 보일러 많이 썼었습니다. 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석탄 썼었어요. 석탄. 맨날 그 포구 탄 석탄은 버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등유 보일러 쓸 때 그 주유소 차가 동네 골목골목마다 와서 좀 작은 차입니다. 그거는 1000리터짜리 차 와서 다 이제 기름을 배달하고 있는데 주유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접 주유관 연결해갖고 기름을 부어주죠. 자, 길이는 50m 이내. 정전기 제거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분당 토출량 1분당 200리터 이하가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정전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속이 빨라지면 정전기 발생할 그 확률도 더 늘어납니다. 표지 및 게시판 차 뒤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0.3m 이상, 0.6m 이상 위험물이라는 이러한 운반 차량에는 전면 및 후면, 보통 후면에 붙여놓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면 사진을 중간에 넣을 걸 그랬나 보네요. 이렇게 여기다가 위험물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런 걸 붙여야 됩니다.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는 떼놨네요. 여기도 붙어 있죠. 규격이보다 0.3m, 이쪽 얼마다 0.6m 이상. 어떤 색입니까? 검은색이죠. 검은색 바탕에 황색 글씨 보이시나요? 그런데 자동차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밤에도 잘 보여야 되죠.
밤에는 어두우니까 글씨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는 보통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고 다니죠. 그래서 반사도류로 이렇게 합니다.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류, 뭐라고? 위험물이라고 써있는 이 판때기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자, 어디 차 보통 뒤에다 붙여놓습니다. 앞에 붙이면 뭐합니까? 앞차가 백밀러로 볼 겁니까? 룸미러나 백밀러로 볼 겁니까? 뒷차가 많이 보겠죠. 자, 이제 UN 번호라고 해서 이제 국제화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외국에 나갈 때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온 지 한참 됐죠. 그래서 자, 외국인들이 위험물이라는 글씨를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럼 저 차가 위험한 차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게 UN 산하 이제 이러한 위험물, 유해 물질을 관리하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UN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든 번호고 그 번호만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휘발유는 전부 다 뭐, 등유는 전부 다 뭐, 경유는 전부 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통일화 시킨 거죠. 그 번호. 자, 그래서 보통 1202, 1223이라고 쓰여 있는 이러한 차량을 많이 볼 겁니다. 등유와 경유예요. 자, 후면에 이렇게 적어 놓고 얘네들은 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양으로 해서 불나는 모양 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하고 출제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잘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붙여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의 도장 색상. 자, 그리고 펌프 설비, 각종 접지 도선이 나오는데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거기에 뭘 싣고 가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도장 색상이 다릅니다. 1, 2, 3, 4, 5, 6. 사료는 색상 제한이 없으나 적색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1류부터 회적청, X 황청.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적청, X 황청, 1류 회색, 2류 적색, 3류 청색, 4류 제한 없음, 5류 황색, 6류 청색. 자, 그래서 이제 차에 붙어 있는 색깔 보고선 뭔지 우리가 어떤 몇 류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지 알 수 있겠죠. 4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 다르죠. SK는 무슨 색 해놓습니까? 빨간색. 뭐 이거 제가 뭐 광고하는 건 아니죠. GS는 무슨 색 해놓습니까? 그걸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록색. S51은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죠. 현대는 파란색이죠. 각 회사를 나타내는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SK는 빨간색, GS는 뭐 초록색. 편의점 가더라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SK는 다 빨간색이죠. S51은 노란색. 주유소 가도 다 노란색 간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자기네 회사에 맞는 이러한 색을 이렇게 붙여놓고선 다닙니다. 그래서 사료는 사실 제한이 없어요. 자, 접지 도선 설치 대상 별표 2개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인화물 1석유류, 2석유류를 싣고 다니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는 뭐 설치한다? 접지 도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컨테이너식 이동 탱크 저장소 좀 더 큰 건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포인트만 챙겨 갈게요. 자, 몇 배, 하중에 4배의 전단 하중에 견디는 걸고리 체결 금속구를 설치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맨홀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얼마? 6mm 이상의 강판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컨테이너는 뭔가요? 컨테이너 큰 거죠. 우리 보통 이제 바닷가 항구에 컨테이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동 저장 탱크를 옮겨 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항에서 시속 40km 이하로 이제 운행하는 주유 탱크차의 기준. 공항에도 이제 비행기가 기름을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 몰고서 주유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차가 가죠. 자,
내부 길이 1.5m 이하 또는 부피 4,000리터 이하마다 얼마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한다.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특례가 있습니다. 알킬 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 특례 별표 3개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다. 얘네들 그냥 사료 위험물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법에 따라서 자, 두께 얼마 10mm 이상의 강판, 수압시험도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시험해야 됩니다. 상당히 좀 세지죠. 자, 1메가파스칼이면 얼마입니까? 1000이 넘죠. 1000kPa이 넘죠. 상당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70kPa로 시험했는데 상당히 높은 압력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용량은 1900리터 미만. 제가 지금 치는 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두께 10mm 이상의 강판. 자, 불활성 기체 봉입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이동 탱크 저장소라고 하고, 이제 이걸 싣고 다니는 차가 이동 저장 탱크 차량이라고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동 탱크 저장소라고 하면 그냥 그 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 보이시나요? 1202 잘 안 보이실 건데 1223 유엔 번호도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사료 위험물 얼마를 싣고 다니는지, 그리고 뭐 각 회사 그리고 위험물 표시 붙어 있고 이 유엔 번호도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지멋대로 붙여놨죠. 어디 붙이든지 상관없고 잘 보이게끔만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다. 얘는 아직까지 색깔 칠하기 전이죠. 그래서 이런 탱크에다가 연유 위험물을 실을지 색깔을 칠해서 차에다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